대학생 불자들의 신행 공동체인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가 영부디스트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올해 처음 모든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기획해 3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천 평화의 집이 매년 합천 비핵 평화대회를 개최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8월 5일 열리는 제10회 대회에서 기념 영상과 피해자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계 국제개발협력단체인 로터스월드가 캄보디아 시엠립 사찰에 정수시설을 세웠습니다. 수질 검사로 마을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수인성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사찰 음식 교육은 물론 지역 농산물 구매와 건강한 먹거리 판매로 사찰 경제와 포교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찬불과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좋은법 풍경소리가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을 위한 합창곡집을 발간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전용 합창곡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열무는 무기질과 다양한 비타민을 함유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체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더위에 무기력해진 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적인 열무김치 냉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어려운 요즘 대학생 불자들이 비대면으로 공동체 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가 마련한 영부디스트 캠프인데요. 올해 처음 모든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기획해 3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 한쪽에 자리한 어린이 법당. 작은 캠코더와 대형 모니터가 설치된 법당 안이 무언가를 준비하는 불자들로 분주합니다. 노트북과 스마트폰으로 최종 점검을 마치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여름 캠프인 영부디스트 캠프가 시작됩니다. 이번 캠프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최초로 기획한 전면 비대면 행사입니다. 지난해에는 대면과 비대면을 결합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한 가운데 개최해 모든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부님들을 직접 대면으로 뵙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이렇게 모니터 너머로라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히려 비대면이기 때문에 좀 더 특성을 살린 그런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준비해봤습니다. 영부디스트 캠프의 시작은 전국비구니회 총무국장 설혜 스님이 맡았습니다. 국내 여러 사찰에서 명상을 강의하고 있는 설혜 스님은 바디 스캔과 자해 명상을 통해 대학생들이 겪는 코로나 우울 대처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조건이든 무조건 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목의 가장 바디 스캔의 기본 마음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비대면으로 캠프에 참가한 대학생 불자들은 스님의 자세한 설명에 미소를 지어가며 한 걸음씩 강의를 따라갑니다. 설혜 스님은 이번 강의가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대학생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오늘 배우는 게 습관이 되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많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캠프 첫 회차를 마친 대불련은 다음 달 5일과 6일 그리고 7일과 8일에 걸쳐 쿠킹 테라피, 마음 테라피, 명상 초청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현재 3회로 걸쳐가지고 30명씩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각각 1차마다 서로 다른 개성 있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가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요즘 대학생 불자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 또 다른 공동체 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합천 평화의 집은 국내 유일 원폭 피해자 지원단체인데요.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합천에서 매년 비핵 평화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올해 10번째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에 있었던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약 4만 명으로 추정되며 생존자 중 2만 3천여 명이 한반도 남쪽으로 귀국했습니다. 살아남은 원폭 피해자는 사회에서 소외된 채 후유증과 빈곤 속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합천 평화의 집은 외면받아온 원폭 피해자와 2세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됐습니다. 원폭 2세 생활쉼터 건립을 위한 땅 한평 사기 운동, 원폭 피해자 추모제 등을 전개하며 국내 유일 원폭 피해자 지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사들을 추모제를 주관하면서 우리 사회에 원폭 피해자들은 대를 이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걸 좀 사회적으로 좀 각인시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히 우리 불교계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다.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저희들이 많이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합천 비핵 평화대회를 개최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국내외 연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8월 5일 열리는 제10회 2021 합천 비핵 평화대회에서는 대회 10주년 기념 영상과 원폭 피해자 작품전, 사진전, 도서전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핵, 평화잇기 이야기 한마당에서는 일본 게이오 기주쿠 대학 마스무라 다카오 명예교수가 미국 원폭 투하 책임과 한일연대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매년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 문제에 관련돼서 특히 그래서 우리가 비핵 평화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마당도 하고 또 이분들을 모셔서 같이 하는 그런 문화 한마당도 하고. 합천 평화의 집의 노력으로 2016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자들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르면 원폭 2세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에 합천 평화의 집은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 2세 환호를 위해 공동생활쉼터를 열었습니다. 세계 유일 원폭 피해국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피해자 2세 24시간 공동생활시설입니다. 합천 평화의 집은 원폭 피해자와 2세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불교계 국제개발협력단체인 로터스월드가 캄보디아 한 사찰에 정수시설을 세웠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수인성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터스월드가 캄보디아 시엠립 비엘 마을에 위치한 뿌라삿 콕적 사찰에 정수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정수시설이 세워지면서 마을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개수대와 지붕도 만들었고 공사 전후 수질 검사를 진행해 안정성을 더욱 높였습니다.ជំនួយឧបត្ថម្ភនៅប្រព័ន្ធទឹកស្អាតនេះដែលបានដាក់នៅក្នុងទីនេះហើយប្រើប្រាស់នៅក្នុងតំបន់ចំណុះជើងវត្តប្រាសាទគោចកយ៉ាងនេះទឹកដូងខ្លះទឹកសុទ្ធខ្លះទៅទិញគេមកខ្លះទៅឥឡូវដល់បានទឹកនេះមកវាថាធូរចេកវាធូរកាន់តែវាចឹងតែបើការធ្ងន់ក៏វាស្រាលកាន់តែវាខុសពីមុនហ្នឹងចឹង 주민들은 그동안 항아리에 빗물을 받아 사용하거나 펌프를 통해 끌어올린 물을 아무런 정수 과정 없이 사용해 식수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다 보니 생수 구입은 물론 마을 공동의 정수시설을 갖출 여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아주 좋은 양질의 물을 보급할 수 있게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시작으로 많은 그 캄보디아 내에 또 다른 이웃 나라에 이렇게 확장되기를 이제 바라면서 참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 지원은 지난 5월 로터스월드와 백천문화재단의 업무 협약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백천문화재단이 캄보디아 정수시설 조성을 위해 15,000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1,700만 원을 후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중요성을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 제3세계에 그 간단한 주의만 해도 굉장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교육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하고 로터스월드는 캄보디아는 물론 미얀마와 라오스 등에서 교육과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사찰과 스님을 지원하기 위해 캠페인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수행 정체성의 확립과 사회적 역할을 공헌해온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사찰 음식 교육은 물론 지역 농산물 구매와 건강한 먹거리 판매로 사찰 경제와 포교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지난 21일 법룡사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부르니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창립총회에는 발기인 대표로 비구니회장 봉각스님과 운영위원장 상덕스님, 사업부장 덕환스님과 사업국장 동환스님, 감사 현진스님이 참석했습니다. 부르니 협동조합은 올바른 식문화와 전통문화를 계승 활성화하고 사회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고 비구니회는 밝혔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남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해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또 바른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축적해 가려는 것. 비구니의 수행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공헌해온 전국 비구니회 제12대 집행부는 지난해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는 의료진과 지역 주민들에게 약성김치 나눔을 통해 포교와 지역사회 공헌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여기에 지역 농산물을 직접 구매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사찰 음식 교육과 판매로 포교와 사찰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했습니다. 특히 푸르니 협동조합은 사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전통과 생명을 지켜나간다는 비구니 공동체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식생활,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요즘은 이제 채식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이럴 때 정말 1000년 넘게 채식 문화, 음식 문화를 지켜온 불교계가 이제는 우리 사찰 내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회와 함께 거시적으로 해나갈 때다. 푸르니 협동조합은 선재 스님이 소장으로 있는 사찰 음식 연구소를 다목적 센터로 확대해 중심적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계절별 먹거리와 장아찌류, 지역별 전통 음식을 시작으로 상품을 다각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6천여 비구니와 지역 사찰의 참여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의 그런 취약계층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를 우선적으로 더 부장스님, 국장스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런 거를 짜서 사찰 음식이라든가 밑반찬 나눔이라든가 이런 거. 한국 불교 변화의 변곡점이 된 코로나 팬데믹. 안으로 수행력을 다지고 대중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전국 비구니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찬불과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좋은 법 풍경소리가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을 위한 합창곡집을 발간했습니다. 불교계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전용 합창곡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좋은 법 풍경소리가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의 교과서 같은 기준이 될 합창 악보집을 제작해 출판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찬불과 전용 악보집이 없는 가운데 처음 발간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풍경소리 합창곡집에는 길 떠나자, 꽃을 피워요 등 노래 27곡의 악보와 가사가 실렸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을 운영하는 일선 사찰들에서는 낱장 형태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악보들로 문화 포교 활동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좋은 법 풍경소리 이종만 대표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번 합창곡집 발간을 계획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활발한 문화 포교의 초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이 함께 화음을 맞춰서 노래를 부를 때 이 친구들과의 그런 어떤 유대감이랄지 여러 가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문화 포교, 대중 포교 많은 얘기들 하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합창곡집이 발판이 돼서 전국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함께 노래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 이번 합창곡집 발간의 의의는 합창곡들을 직접 부르고 연주할 천진물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청소년들이 부르던 찬불가는 음역대가 맞지 않고 가사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많은 작사가와 작곡가들의 곡을 선별하고 편곡해 좀 더 부르기 쉽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맞는 노래들을 만들어 보급에 나선 겁니다. 이 합창단이 전국적으로 많이 제법 있는데 이 합창단이 부를 노래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간에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는 것들은 거의 그 성인용, 그러니까 어른들의 찬불과 합창곡을 대체해서 쓰곤 했거든요. 좋은법 풍경소리는 찬불과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진행하던 찬불과 열창대회가 올해도 역시 진행이 불투명해졌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극복돼 다 함께 웃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더위에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이면 피서가 따로 없죠. 오늘은 여름이 제철인 열무김치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열무김치 냉면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뛰어난 자양강장 효과로 기력과 체력 회복에 특효약인 열무. 시원하게 먹는 대표적인 여름김치, 열무김치만 있으면 유명 맛집 부럽지 않은 냉면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육수. 하지만 여기에 고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냉면 2인분을 기준으로 채수 반컵에 매실청 2큰술과 고춧가루 1큰술, 2배 식초 2큰술과 발효겨자 1큰술, 집간장 1큰술을 넣어 잘 저어주고 배즙과 사과즙을 각각 3큰술 넣은 열무김치 국물 1컵과 잘 섞어주면 육수가 완성됩니다. 그냥 물김치만 하면 사실 냉면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새콤달콤하게 발효겨자도 넣고 배즙도 넣고 사과즙도 넣고 식초도 넣고 삶아서 차갑게 식혀낸 면을 그릇에 담아 만들어둔 육수를 붓고 소금을 넣어 살짝 덮은 생표고버섯과 채 썬 오이 등 갖은 고명을 올리면 완성입니다. 열무는 이제 우리가 여름에 땀을 많이 배출하잖아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무기질들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걸 보충해주는 역할을 열무가 한답니다. 칼륨을 비롯한 무기질과 다양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는 열무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체력 회복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와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돼 있어 더위에 무기력해진 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스님들이 보기만 해도 미소를 짓는다고 해서 승소라고도 불리는 면음식. 땀으로 배출된 무기질을 보충하고 체력까지 회복할 수 있는 열무김치 냉면 한 그릇이면 여름 보양식이 부럽지 않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제주 사회복지법인 춘강사나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장애인 가정의 여름나기를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매해 진행해온 사회복지법인 춘강이 지난 27일 산하기관인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22주년 기념일에 맞춰 나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24가구에 여름 이불 세트와 식품 등 돌봄 물품을 전달한 복지관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장애인 가정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춘강 임직원들은 전염병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상황에 맞춰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0회 님의 침묵 전국 100일장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작품 공모 방식으로 열립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삶과 문학 정신을 잇는 이번 행사는 운문부와 산문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희망과 극복 중 한 주제를 선택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작품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미등단자이면서 나이, 성별,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장원 1명, 특별상 1명, 차상 1명 등 총 10명을 선발하며 총 46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전문 포교사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영에 따라 제15회 전문 포교사를 선발합니다. 전형은 1차 서류와 2차 면접으로 진행되며 8월 6일까지 응시 원서와 포교사 활동 경력 증명서, 포교사단 지역단장 추천서, 재적사찰 주지 스님 의견서, 소속 지역단 교구본사 포교국장 스님 의견서 등을 첨부해 포교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응시 자격은 일반 포교사로 3년 이상 활동 중이며 포교원 설립 포교사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 한합니다. 7월 30일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